여러분 혹시 하루 중에 가장 자주 하는 동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걷는 것, 앉는 것, 먹는 것, 이렇게 대답하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의식하지 않고 반복하는 동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는 자세입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일어나는 순간,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이 두 순간의 자세만 바꿔도요, 70대 이후의 몸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80세가 된 의사입니다. 평생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시점은 크게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자세 하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무릎, 허리, 엉덩이 관절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삐끗했다, 주저앉았다, 걷기 어려워졌다. 이런 식으로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이 매일 반복되는 잘못된 동작, 그리고 그 동작을 계속해서 무심히 반복한 수십 년의 습관 때문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혹시 무릎을 완전히 펴기 전에 허리부터 힘을 주고 상체를 앞으로 확 들어 올리듯이 벌떡 일어나고 계신가요? 그게 바로 허리와 무릎을 동시에 망치는 자세입니다. 사실 이건 한두 번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에 5번, 10번, 15번, 일평생 그렇게 일어나다 보면 결국 허리 디스크, 무릎 통증, 골반 틀어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근육은 예전만큼 반응하지 않고 관절 주변 조직은 딱딱해지고 약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몸을 확 일으켜 세우면 관절에 쏠리는 압력이 젊을 때의 2배, 3배 이상으로 커지는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별거 안 했는데요. 그냥 일어나다가 삐끗했어요. 맞습니다. 별거 아닌 동작이 결국 큰 고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일어날 때 무릎을 먼저 살짝 굽히고 엉덩이에 힘을 주고 천천히 상체를 세우는 동작을 익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3일만 해보면 몸이 훨씬 가볍고 무릎에 오는 통증이 줄어드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62세였고 평소엔 건강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그냥 일어났는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오고 결국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눌려 있었고 오른쪽 무릎도 안쪽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이분의 생활 습관을 물어보니 일어날 때 허리에 힘을 주고 벌떡 일어난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수십 년 동안 해왔다는 겁니다. 제가 자세 교정법을 알려드리고 딱 일주일 연습하시고 나서 다시 오셨는데요. 그분 말씀이 놀랍게도 허리 통증이 확 줄었고 무릎도 걸을 때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헬스장을 가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먼저 굽히고 엉덩이에 힘을 준 다음 천천히 상체를 세운다. 이 연습만으로도 70대 이후 무릎 관절 수술을 피할 수 있고 허리 통증 없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걸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습관은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잊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화장실 갈 때마다 딱 한 번 이 자세를 기억해 보세요. 그게 나를 살리는 자세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식사 후 자세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마치고 나서 보통 어떤 자세로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식탁에 앉은 채로 등을 등받이에 기대고 의자에 살짝 퍼져 있는 상태로 계시거나 소파에 바로 누워 TV를 보시기도 하고 혹은 아예 눕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식사 후 자세가 우리 몸의 소화, 위 건강, 혈당 반응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사 후 자세를 잘못 잡으면요,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게 되고 속이 더부룩해지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명치가 꽉 막힌 느낌, 신물이 올라오는 분들 계시죠? 이게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자세 때문입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 소파에 비스듬히 눕거나 의자에서 축 처져 앉는 자세는 위쪽 압력을 높여서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기 쉽게 만들고 소화 속도를 확 늦춰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소화불량, 위산 역류, 식욕 저하, 심한 경우에는 야간 가슴 통증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러면 식사 후에는 어떻게 앉아 있어야 할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식사 후 30분간은 등을 곧게 펴고 배를 편안히 하며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앉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볍게 일어나 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도 좋습니다. 걷는 게 어렵다면 그 자리에서 상체를 부드럽게 좌우로 비틀어주는 스트레칭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또 다른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은 밥 먹고 나면 너무 더부룩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밥만 먹으면 답답하고 피곤해요. 대부분 6070대 환자분들이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쭤봅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누우시나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땐 자세가 어떠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그냥 기대고 있죠. 배가 불러서 눕게 돼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식사만 하고 나면 속이 답답하고 피곤하고 심지어 머리가 띵하다고까지 하셨어요. 검사에도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위도 괜찮고 간도 무난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 습관을 들어보니 식탁에서 밥을 먹고 바로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시는 게 일상이셨죠. 그분께 제가 식사 후 30분은 허리를 세우고 앉아있기, 그 다음에는 가볍게 걸어보기. 이걸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속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밥 먹고 나서 눕지 않으니까 머리도 안 아프고요. 그냥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네요. 그분은 지금도 식사 후 10분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고 계시고 약도 줄고 위내시경 상태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식사 후 자세는 정말 사소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우리 몸의 내부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는 방향으로 회복하고 꾸부정한 방향으로는 정체되고 무너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은 떨어지고 복부 근육도 느슨해지기 때문에 식사 후 자세를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식사 후에는 배를 편안하게, 허리를 곧게, 그리고 잠깐이라도 움직여주세요. 그게 위장을 살리는 습관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루 2번 우리가 아주 자주 반복하는 2가지 자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굽히고 천천히 상체를 세우는 자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식사 후 30분간 허리를 세우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자세. 이 2가지는 별다른 운동 없이도 하루 중 가장 자주 반복되는 동작을 내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으로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작은 행동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미래의 내 몸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건 단순히 운동을 다시 배워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법을 새롭게 익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20대, 30대엔 허리를 아무렇게나 써도 괜찮고 앉을 때 구부정해도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60대, 70대가 되면 예전처럼 움직였다가는 툭 하고 고장 나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고요? 몸은 분명히 변했는데 움직이는 방식은 예전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오래된 차를 새 차처럼 몰면 언제 어디서 멈출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운동보다 자세가 먼저입니다. 특히 시니어가 가장 자주 망가지는 부위가 바로 무릎과 허리입니다. 그리고 그 무릎과 허리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자세부터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펴기 전에 상체를 들어 올리면 무릎과 허리에 동시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작은 잘못된 습관이 수천 번 반복되면 연골이 닳고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나중엔 걸음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걸음이 달라지면 허벅지 근육이 줄고 균형이 무너지며 넘어지기 쉬운 몸이 되는 겁니다. 넘어짐은 곧 시니어에게 치명적인 골절, 장기 입원, 생활 자립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세 하나 바꾸는 일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되는 거죠. 식사 후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에너지가 줄고 잠이 오지 않고 머리가 무거워지며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결국은 몸이 아니라 삶 전체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식사 후 허리를 세우고 5분 걸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무릎 통증이 줄고 허리가 개운해지고 속이 편안해지고 하루가 덜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몸의 변화는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몸이 덜 아프면 짜증도 덜 나고 마음이 덜 예민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의사지만 몸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 생활과 인간관계까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수십 년의 진료에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아마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집에서 쉬었더니 마음까지 축 처지고 밖에 나가기 싫어지고 사람도 만나기 귀찮아지고 몸의 불편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 거죠. 그런데 반대로 몸이 조금만 가벼워져도 희한하게 기분이 올라오고 오늘은 뭔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자세 하나가 삶 전체에 주는 파급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순간 그리고 식사 후 잠깐 앉아있는 자세를 하루 2번의 재훈련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짧은 2순간만 바꿔도 몸의 균형이 달라지고 소화의 흐름이 바뀌고 에너지 순환이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나는 운동할 시간도 없고 체력도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동작의 교정입니다. 헬스장도 운동복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 손을 얹고 천천히 몸을 세우는 연습, 그리고 식사 후 허리를 바로 세우고 조금만 움직여보는 습관, 이 2가지만으로도 몸의 흐름이 달라지고 70대 이후 삶의 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 반복하는 동작을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자세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더 큰 영향을 주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넘어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시니어에게 가장 무서운 사고 중 하나가 바로 낙상, 즉 넘어짐입니다. 넘어짐은 단순히 무릎을 다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뼈 골절, 고관절 손상, 심하면 척추압박 골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넘어지는 순간보다 그 후에 인생이 더 힘들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골절이 생기면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그 후 회복이 오래 걸리고 움직이는 게 겁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밖에 나가는 걸 꺼리게 되고 운동량은 줄고 근육은 빠지고 우울감이 생기고 결국엔 사람까지 멀어지게 됩니다. 넘어짐 하나로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사회적 관계까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왜 넘어질까요? 바로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균형 감각과 자세의 흐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과 흐름을 회복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매일 반복되는 일어나는 자세, 앉는 자세를 바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자세를 바르게 하면 무릎에 힘이 들어가는 법을 몸이 다시 기억하게 되고 앉는 자세를 바르게 하면 복부와 허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이게 바로 운동 아닌 운동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써야 유지됩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쓰면 오히려 다치게 되죠. 그래서 내 일상 속 동작을 조금만 바르게 반복해주면 근육은 무리하지 않고도 천천히 단단하게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곧 자립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자식에게 민폐는 끼치고 싶지 않다. 병원 신세 안 지고 혼자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몸의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걷는 걸 다시 배우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 무릎을 접고 엉덩이에 힘을 주고 상체를 천천히 세우는 법. 식사 후 허리를 펴고 배를 편안히 하고 움직이면서 소화를 돕는 자세. 이 두 가지는 내 몸을 중심으로 다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80세가 된 저도 아직 매일 이 자세를 반복합니다.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면 무릎에 손을 얹고 숨을 내쉬며 천천히 일어섭니다. 식사 후에는 절대 눕지 않고 30분 정도는 움직이며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그게 제 건강의 비결이자 제 삶을 혼자서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는 동작은 사실 우리 몸에 지시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르게 일어나면 몸 전체가 균형을 유지하라는 신호를 받고 바르게 앉으면 장기들이 제 위치에서 일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반대로 무리하게 허리를 펴고 벌떡 일어서면 몸은 경고를 보냅니다. 이건 위험한 자세다. 관절의 부담이 크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엔 고장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자세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가 반복하고 있는 동작 중 무릎, 허리, 복부에 부담을 주는 건 없는지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몸은 바로 반응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허리보다 무릎을 먼저 쓰는 법을 익히면 일어날 때 덜 비틀리고 무릎이 덜 아프고 허리 통증도 줄어듭니다. 식사 후에는 허리를 세우고 앉는 것만으로도 속쓰림이 줄고 소화가 잘 되며 기분도 안정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작은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약을 줄인 분도 계시고
수면이 좋아진 분도 계시며 무릎 수술을 미룬 분도 계셨습니다. 이건 바로 나를 살리는 생활의 기술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에 갈 일이 있으시다면 무릎을 굽히고 일어서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지금 식사를 마치셨다면 등을 곧게 펴고 조금만 움직여 보세요. 이게 바로 내 몸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빠르고 가장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자세는 단지 동작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말해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사람은 몸도 점점 둔해지고 삶도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움직임을 의식하는 사람은 몸의 흐름을 느끼고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며 삶의 방향을 조율하게 됩니다. 결국 자세를 바꾼다는 것은 몸을 바꾸는 것이고 몸을 바꾼다는 것은 내 삶의 질을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며 어떤 자세로 일어나시나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어떤 자세로 앉아 계신가요? 그 두 순간이 하루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천천히 세우는 그 한 동작이 오늘 하루 내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식사 후 허리를 펴고 잠시 앉아 있는 그 짧은 시간은 하루 전체의 소화 리듬과 기분을 다르게 만듭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물방울이 돌을 뚫는 법이죠.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그 다음 날 또 한 번. 이렇게 하루 2번씩만 바꾸면 한 달 후엔 자세가 바뀌고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달라지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움직이는 것이 편해지고 사람도 더 만나고 싶고 말도 많아지고 표정도 달라집니다. 몸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74세 여성 환자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요,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혼잣말로 이렇게 말해요. 무릎, 고마워. 허리야, 오늘도 부탁해. 그러면서 천천히 일어나요. 그분은 무릎이 약해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늘 불안해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화장실 자세와 식사 후 자세를 바꾸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서 이제는 내 몸이 내 편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몸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당연히 걸어주고, 당연히 앉아주고, 당연히 소화해주고, 당연히 일어나게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당연한 일들이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때로는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내 몸을 지키는 쪽으로 습관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하루 2번의 자세 연습은 결국 그렇게 몸과 화해하고 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먼저 굽히고 엉덩이에 힘을 주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세요. 둘째, 식사 후에는 절대 바로 눕지 마시고 허리를 세운 채 편안히 앉아 30분 정도 가볍게 움직이거나 잠시 산책해 보세요. 이 2가지 자세는 몸을 회복시키고 노화를 늦추고 70대 이후의 삶을 더 건강하고 자립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작지만 강력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나이가 아닌 습관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하루 한 번, 딱 2번만 바꾸는 것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힌트가 되었다면 정말 기쁩니다. 혹시 오늘부터 화장실 자세부터 바꿔봐야겠다. 식사 후엔 눕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자기 몸을 바꾸는 첫 발을 내디디신 겁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스스로를 돌보려는 여러분의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하고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80대 의사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